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스타 골든레이디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 강의에 이어서 1강, 오늘은 2강이죠.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 주제는 테마 분류 기초 1에 해당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 테마를 선택을 할 때도 어떤 테마를 골라야 될지, 테마주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 테마를 먼저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주식으로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를 저랑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2강 주식 테마 분류 기초 1입니다. 가장 기초겠죠? 그죠?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거 테마가 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뜻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마주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테마라고 하면은 테마가 뭐지?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테마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들 아실 만한 테마들로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테마주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있어요. 뭐 날씨에 관련된 뭐 계절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혹은 날씨와 관련된 그리고 환경. 뭐 최근에는 뭐 봄철 되니까 뭐 미세먼지 관련주들 그런 관련주들이 또 많이 뛰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세먼지 관련주들이면은 이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그런 주가들 실적에 연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것들 혹은 뭐 정책 수혜주들 예를 들어서 정책 수혜주라고 하면 정부에서 어떤 수혜주 드론이라고 하면 드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드론이라고 하면은 그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하면서 정부 그 드론 관련주들 중에서도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텔콘 등등의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한 가지 종목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인데 그 테마를 묶어서 그 종목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수혜주도 있을 것이고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또 다들 아시는 이번 연초부터 시작된 그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들도 여기 바이러스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메르스 관련주들이나 등등의 해 연마다 항상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관련주들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또 백신, 그렇죠? 지카 바이러스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또 명문제약, 그렇죠? 명문제약 혹은 유니더스 등등의 관련주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날씨 관련된 종목들 우선 그 대장주 하나, 그리고 계절 관련주 대장주 하나, 그리고 환경 날씨와 영향되는 그런 종목들 하나하나씩은 대장주들은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약주가 움직이는데 다른 종목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오늘은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명문제약을 한번 볼까요? 명문제약만 움직여. 그러면 그 하루의 테마는 이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서 그 종목만 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제약주들은 꿈틀꿈틀 거리지도 않는데 이 하나의 종목만 움직인다. 그러면 제약주들의 테마를 가지고 그 제약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 종목 그리고 테마를 선별할 때 다른 같은 그 업종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유독 한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테마가 어떤 테마에 묶였는지 한번은 검색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그거죠. 이제 방위산업 업종. 그러면 남북 관계에서 미사일 발사를 한다거나 혹은 좀 좋지 않은 대립 구도가 또 형성이 되면은 빅텍이라든지
딱 나오잖아요. 이게 종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테마를 하나씩만 대장주 역할을 하는 그 종목만 외우고 있으면 이 종목이 움직이네 혹은 남북 관계에서 서로 그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종목이 뛰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죠? 최근에 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비택이 조금 움직일랑 말랑하죠. 근데 요즘은 그 미사일 한 발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도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테마는 실적을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끔 주가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를 공략을 하실 때는 실적 위주가 아니에요. 지금 현 상황에 맞는 그 이슈들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거는 장기간 보유는 금지입니다. 장기간 보유 금지. 그렇죠? 근데 이런 뭐 환경, 정책 수혜주, 바이러스 관련주 이런 종목,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들 자전거 관련주들은 어디에 해당되죠? 계절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렇죠? 건강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리고 취미에 그렇죠? 이런 등등의 그 테마를 엮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테마는 당연히 실적과 연관이 있다. 하지만 뭐 오늘 혹은 이전에 신공항 관련주들이 또 떴어요. 최근에는 또 뭐 광주 신공항 해가지고 그 한 종목이 뜨긴 했는데 근데 이런 신공항 관련주들은 당연히 실적이 우선이 아닌 그 이슈로 움직인다라는 거. 하지만 뭐 자전거라든지 뭐 게임, IT 이렇게 딱 그 섹터가 딱 정해진 종목들 그런 테마들은요. 실적 위주예요. 그래서 그런 테마를 공략을 할 때는 실적 위주로 가는 테마인지 아니면은 이슈로 움직이는 테마인지를 우리가 한번은 선별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바로 보이시는 자전거, 태양열, 풍력, 이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늘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전거 테마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봄철에 바로 이 종목들을 매수를 하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주가가 조금씩 빠질 때 매수를 주워 담아요. 뭐 주워 담는다라는 표현이 참 웃긴데 일단은 매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는 이제 겨울철이라든지 뭐 매니아층에서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사계절 할 것 없이 타게 되는데 이제 보통 날씨가 추워지면은 자전거를 좀 많이 타지 않다가 날씨가 풀려지면 이제 라이딩을 좀 많이 하거든요. 뭐 저기 한강만 나가보더라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이제 줄을 지어서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전거 테마주들의 특징은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영향을 보면은 봄 그리고 가을 정도의 그 매출 실적들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자전거 테마주라 하더라도 자전거의 속내를 조금씩은 보셔야 돼요. 이 자전거 중에서도 삼천리 자전거가 솔직히 조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들 더 많이 알만한 브랜드죠. 삼천리 자전거. 근데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만 생산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이 기업이 아니라 그 유모차, 뿌띠베베라고 하는 유모차와 함께 또 협력을 해서 중국 시장에 유모차까지 함께 팔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자전거 테마지만은 시너지 효과는 더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삼천리 자전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그 자전거 테마를 공략을 하고 나는 취미가 자전거 타는 거야 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전거 테마를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실적들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자전거 테마라고 해서 다 매수하나요? 응? 다 매수하실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고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을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죠? 그러면 저랑 같이 차트 화면을 볼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화면을 동그라미 치고 네모를 친 거에 차이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동그라미 치고 네모 친 거. 왜냐? 동그라미 친 거는 과열권, 과매수권이에요.
여기서도 과매수권.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이거를 계속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올라가다가, 과매수권에 나왔구나 정도만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내려가다 보면은, 올라가다 보면은 그 매수 세력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조정을 받아주고 눌림을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러면 올라가다가 이런 동그라미 표시들이 나오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하게 되죠.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과매도권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들이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골드 라인이 몇 가지가 두 가지가 나와요. 라인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화면에는 잘 잡히진 않지만 보세요. 매수 신호가 하나가 뜨죠.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은 매수 적합한 종목입니다. 왜?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기서 뭐 올라가던 뭐 내려가던 지지고 볶던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려가다가 반등해줬을 때 골드라인이라는 이 선 하나 적용됐어요. 그리고 선 두 개까지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신호까지 포착을 해줘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보통 한 10%에서 20% 이상의 급등이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그때 또 급등하는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알톤 스포츠 어때요? 기관 쪽에서 사는 거 없죠? 지금 수급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보험, 투신 다 없어요. 사는 외면된 종목이야. 근데 뭐 외국인들 조금 사주고 기관에서 뭐 개인은 얘네는 이제 나는 자전거가 좋네요. 그래서 막 사는 거야. 근데 알톤 스포츠보단 삼천리 자전거가 더 실적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얘 없어. EPS만 보더라도 제가 EPS 지난 강의에서 EPS에 마이너스 난 거는 거들떠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나 EPS, 주당 순이익, 얘네 뭐 벌어들이는 것도 없고 마이너스인 종목들을 왜 매수를 하십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원칙 하나 세워졌네요. 저랑 같이 하시면서 골든레이디 전문가랑 같이 하시면서 EPS 마이너스 난 종목 안 해. 안 하면 돼요.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재무제표를 딱 봐요. 뭐 테마를 이룬 종목이 아니라 나는 이 실적을 위주로 매수를 하고 싶고 장기간 보유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보셔도 돼요. 그러면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 딱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알톤 스포츠는 땡. 매출이익 또 이게 뭡니까? 그죠? 그럼 이 종목 매수를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삼천리 자전거를 한번 볼 거예요. 삼천리 자전거 빵빵하죠? 그죠? 뭔가가 빼곡하게 차 있어요. 그죠? 어쨌거나 알톤 스포츠보다는 얘네가 외면을 받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죠? 삼천리 자전거. 제가 이번 연초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한번 했어요. 그거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선 두 개에 적용된 종목. 그죠?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신호 하나로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이제 앞으로의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그 매출을 한번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기업 실적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얘네가 계속 사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뭐 개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개인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냥 막말로 그냥 뭐 개미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외면을 하고 잘 안 사려고 해요. 근데 그 종목도 종목 나름인 거예요. 뭐 아무리 뭐 듣보잡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기업 실적도 보시고 영업이익도 보시고, 그리고 이런 아무리 개인들이 막 달려든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한번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아무리 매도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달치의 그 물량들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온 수급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얘네 단순히 뭐 한 달, 두 달 정도는 얘네가 매도를 해주고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외면을 하지 않았던 종목. 그러면 이 종목은 자전거 테마 관련해서는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적합한 종목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EPS 마이너스 아니죠? 만약에 이 종목이 마이너스 주당 순이익, 벌어들인 순이익이 계속 적자만 난대요. 그러면 매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물량들이 있으면 단기 종목으로는 오케이, 괜찮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EPS가 얘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보시고 그리고 테마들을 보실 때 뭐 3가지 종목, 4가지 종목 그 이상의 테마들의 그 종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공략을 하셔도 돼요. 뭐 이거 좋다고 해서 이거 하고 저거 좋다고 해서 저거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중에 가장 센 놈. 저는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방송할 때 그냥 한 놈만 패라고 해요. 한 놈만. 괜찮은 아이들만 계속 공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을 매수하시기보다는 강한 하나만 공략을 하셔도 절대 이 투자에서 지는 투자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은 뭐 영업이 괜찮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거. 이제 마이너스 적자인 기업에서 플러스인 흑자로 전환을 할 때가 그때가 정말 왔다인 종목이에요. 초보자분들이 계속 적자인 기업만 공략을 하고 이 적자인 기업이 이제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 예전에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 7년 동안 보유를 했어요. 7년 동안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이라는 거를 설정할 때 손절을 왜 안 합니까? 이거 안 하면 주식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되는 거는 제가 얘기한 EPS가 적자인 기업인지 마이너스 난 기업인지 흑자 전환된 기업인지만 보시고 그리고 테마를 공략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다 좋은 테마가 아니라 한 가지 대장 역할을 하는 테마를 고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자전거 테마는 이제 넘어가 볼게요. 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있으니까 풍력 에너지 관련주 바람이죠. 그죠?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산업들은 뭐 태양열, 태양광, 그리고 뭐 석탄, 뭐 전기, 그리고 가스 이런 뭐 풍력 에너지 등등의 신재생 에너지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기름 없이도 살 수 있는 그죠?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풍력 에너지들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유니슨, 태웅, 뭐 동국, SNC, CS 윈드 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뭐 태양광, 풍력, 뭐 에너지 신산업에 뭐 42조 투입한다. 이거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지만 테마로 묶여 있지만 이것도 정책 수혜 관련주도 되는 거예요. 그쵸? 정책 수혜주 얘네가 투입을 한대요. 42조 원을. 구경도 못 해본 42조 원을.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들을 이제 앞으로 나라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하니 얘네 주가가 당연히 단기간 안에는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향후 앞으로 봤을 때는 뭐 5년, 짧게는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쪽인데 근데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면은 단기간 일주일 이내는 반등이 나와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일주일 이후는 당연히 조정받고 또 횡보하고 또 반등 나오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다 보니까 앞으로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할 거고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할 텐데요. 일단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얘네 뭐 지원을 받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수십조 투자를 한다고 전기차주, 뭐 반색, 막 이런 종목, 뭐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런 테마주들을 공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지 실적인가 아니면은 그 이슈로 반짝 매매를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매 방송 시간마다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단타 성향이다. 그러면 길게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되겠죠. 못 버텨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골드 포인트 포착 이후에 65% 급등. 나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저는 테마 관련주들을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포착이 잘 돼서 그래서 그냥 뭐 캡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65% 급등했더라고요. 일단은 그 테마주죠. 그죠? 테마로 엮였죠? 이 종목 하나로만 봤을 때도 풍력 에너지 관련주에 속하죠? 에너지 관련주니까. 그죠? 근데 이 65%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적 시즌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급등을 해줍니다. 이 급등 하나로만 했을 때도 몇 프로, 20% 이상의 실적 시즌에 다가올수록 이런 급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얘네가 뭐 100원 EP 뭐 한 주당 걷어들이는 금액대가 뭐 10원 뭐 흑자라도 100원 흑자라도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면은 얘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제가 지금 이 방송 시간 동안에 제가 강조를 했던 거 EPS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테마를 공략을 할 때 실적이라고 하면 장기간으로 보통은 한 3개월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단타다 그러면은 뭐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실적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일주일만 공략을 하세요. 이거면 게임 끝나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앞으로 증가되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아우 증가되고 있네요. 증가되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쵸? 근데 또 지금 이 방송이 또 재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한참 올라간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종목이 7,800원 부근이에요. 그럼 주가가 빠졌을 때 조정받았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 외에도 정말 종목들이 많아요. 뭐 유니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세요. 같은 에너지 관련주인데 얘는 마이너스야. 얘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얘는 달라. 얘는 플러스야.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마를 나도 그 테마를 공략할 수 있다. 초보자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 자체가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의다 보니까 정말 기초적인 강의도 있을 거고 혹은 초보자분들인데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이런 방송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기초기 때문에 이런 것만 확인을 하셔도 내가 실수를 해서 종목을 매수를 하진 않아요. 보세요. 얘네 이렇게 마이너스 난 거 지금 올해 1분기에도 얘네 보시면은 마이너스. 그럼 저는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도 그 원칙을 세우시면서 매수를 하실 때는 실수가 없어요. 근데 원칙 없이 나는 이것도 모르고 재무제표 보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실수. 근데 그 실수가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목 매수하실 때 이 정도는 기본은 한번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기본이거든요. 그죠? 태양 에너지 관련주도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제가 다음 시간에 3강에서 다시 준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살짝 얘기를 하다 보면요. 뭔가 좀 부족해요. 그죠? 지금 이 2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다음 시간으로 좀 넘어가는 걸로 할 거고요. 어떻게 이 2강이 시청자분들 좀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만족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 자체가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저랑 같이 이제 목돈 굴리기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이 방송이기 때문에 이 강의는 제대로 100% 마스터하면서 성공하는 이 주식으로 성공하는 그날까지 저 골든레이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2강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 3강에서 뵙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지? 개혁을 해야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에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나부터 지키는 건전한 투자 환경,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4989 맹경선입니다. 지구촌 최대 축제 중 하나인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희 4989도 끝까지 우리 선수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루오션 민혜원 전문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대규모 실적 폭발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화승인더와 같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종목 화승인더는 최대 고객사인 아디다스의 수주 급증이 실적으로 이어지며 100억대 적자에서 단 2년 만에 400억대의 강력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요. 주가 또한 1,000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 무려 10배라는 엄청난 주가 상승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는 G스마트 글로벌 역시 신제품인 스마트 글라스의 성형화로 2014년 턴어라운드에 이어 올해 260억대 초대형 폭증세가 나오면서 자, 보시는 것처럼 2,000원대 주가가 12배나 급등했는데요. 이처럼 신기술이나 제품이 크게 성공하면서 실적이 폭증하는 종목들은 기대 이상의 강력한 급등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 국내 최고 수준의 신기술을 개발한 것이 국내에서 지금 수주 폭증과 함께 순이익이 무려 1,000억씩이나 터지면서 외국인들이 수백만 주를 쓸어 담고 있는 단돈 수천 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 국내외 수주가 폭증하면서 강력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단돈 수천 원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종목 지난 수년간 200억대 순이익을 꾸준히 기록했지만 원자력 발전 설비와 LED 사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이 화근이 돼 작년 550억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국내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물 인터넷과 센서, 빅데이터까지 총망라한 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금 국내의 수주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자, 이로 인해 작년 550억 적자에서 이미 상반기에만 220억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특히 올해 총이익은 400억대까지 치솟으며 전년 대비 무려 1,000억이나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주가는 200억대 이익을 냈을 때의 절반이나 낮은 단돈 6,000원대에 머물고 있어 실적 하나만으로도 지금 자리에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00억씩이나 폭증한 실적 재료와는 비교도 안 돼 무려 1조 원대 초대형 재료가 임박해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작년 550억대 적자에서 올해 순이익이 400억 이상 급증하는 단돈 6천원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무려 1조 원대 초대형 재료가 또 임박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재료인가요? 네, 자, 오늘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조 원이 투입될 만큼 굉장히 큰 차세대 산업을 선점할 국내 1호 자,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했는데요. 특히 이 기술이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고 글로벌 1, 2위 업체가 공동 개발에 혈안이 될 만큼 강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드디어 본격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지금까지 전체 수주금만 무려 1조 원을 넘어서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 수주와 실적 폭증이 시작된 시점부터 외국인들이 무려 700만 주를 매집하는 등 현재 6,000원대 자리에서 강력한 수급 신호까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만약 수백억대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와 시장을 압도할 만한 엄청난 재료가 있는 초저가 종목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종목 단돈 6,000원대에 불과한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1호 핵심 원천 기술이 드디어 본격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수주 금액만 무려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바로 알려드립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전문가님 번호 어떻게 되시죠? 네, 725번입니다. 네, 725번 누르시면 블루오션 미네온 전문가의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핵심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종목 1,000억대 이익이 폭증하며 강력한 턴어라운드에 돌입했고 여기에 수백조 원이 투입될 차세대 산업을 선점할 국내 1호 핵심 원천 기술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자, 특히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고요. 자, 글로벌 기업들까지 공동 개발에 혈안이 될 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이다 보니 현재 수주된 금액만 1조 원을 넘어서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6,000원대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700만 주를 무려 700만 주를 한 방에 매집하는 등 강력한 수급 신호까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추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강력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단돈 6,000원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더 궁금하신 점은 종목 ARS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블루오션 민혜원 전문가의 고유 번호 725번 누르시면 됩니다. 725번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 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그래야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종목 맞히기입니다. 카드를 바르게 배열하면 종목이 보입니다. 카드에 적힌 종목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은 롯데쇼핑입니다. 종합지수 맞히기입니다. 5월 21일 코스피 종가는 1799포인트였고 다음날 2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얼마일까요? 3, 2, 1. 정답은 1828포인트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세요. 못 보셨나요? 집중해서 보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5, 4, 3, 2, 1. 정답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용어는 바로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를 알기 위해선 먼저 선물 거래를 우선 알아야 하는데요. 선물 거래란 미래 일정 시점에 일정 가격으로 실물을 인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 현물을 미래 일정 시점까지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선물 거래에서 베이시스가 중요한 이유는 선물 계약 만기일에 다가갈수록 대개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 접근하게 되지만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간 수급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베이시스를 활용해 가격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비정상적인 순간을 포착해 매매 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세우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위험을 회피하려는 해저와 순간 매매 차익을 노리는 재정 거래자 양쪽에 모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베이시스는 만기일에 다가갈수록 0에 가까워지다가 결국 만기일에 0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므로 이러한 시장을 정상시장 또는 콘탱고라고 하는데요. 이와는 반대되는 시장을 역조시장 또는 백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빅스 지수입니다. 볼래틸리티 인덱스의 약자로 변동성 지수를 말하는데요. S&P 500 지수 옵션과 관련해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 기대 지수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증시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여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워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빅스 50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 달간 주가가 50%의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 시장의 변동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이는 투자에 대한 불안 심리를 높여서 주식을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후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빅스 지수는 보통 20에서 30 정도를 평균이라고 받아들이고 40에서 50에 근접하면 매도세가 모두 끝나 바닥권 진입의 징조로 해석되어 주가 반등이 이루어집니다. 빅스 지수가 최고치를 이룬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이던 2008년 10월 24일 장중한 때 89.53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이었습니다.